이번 시간에는 브릿지, 심플리파이, 조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진 커브를 연결할 때, 커브를 단순화시킬 때, 커브를 결합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현재 나타내는 커브들이 이렇게 배치가 빨간색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중간 면을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커브를 만들려고 합니다. 각각에 대한 위치에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는 조건과 원하는 형태로 형틀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조정이 가능한 기능이 브릿지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브릿지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그림은 스플라인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분의 스플라인에 대한 값을 좀 측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거나 좀 단순화시켜서 아크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심플리파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의 형상을 등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라인이 등분이가 되어 있죠. 등분되어 있는 라인을 이용해서 이 면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면 또한 이렇게 등분되어 있는 페이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조인시켜서 그래서 하나의 라인으로 만든 다음에 면 생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그림처럼 한 장 면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조인이고요. 이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고 있는 브릿지 예제 오픈해 주시고요. 이 앱 오픈된 예제에서 브릿지 커브를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 모든 기능들은 인서트 커브 프롬 커브 안에 있는 기능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릿지 기능을 실행을 해 주시고 현재에 대한 커브, 두 번째 엔드 쪽에 대한 커브를 선택하시고 어소시에이티브를 선택한 다음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히스토리 내용에 보니까 브릿지 커브라는 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부모에 대한 커브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라니까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의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에 대한 라인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브릿지 커브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어소시에이티브가 걸려 있을 때 부모에 대한 내용이 변경됐을 때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시게 되면은 화면에 대한 이 생성되어 있는 커브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형상이 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형상으로 조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위치적인 부분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포지션 쪽에 가시면 쭉 연결해서 시작 위치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탄젠치한 커브로 표현을 하겠다 라고 나타내 주시면 이처럼 표현하실 수가 있고 엔드 쪽 또한 이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위치를 잡아주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컨티뉴티 내용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G1, G2, G3가 있어요. 각각에 대한 스타트, 엔드 쪽에 내가 원하는 타입의 연결 내용을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원하는 결과치로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브릿지에 대한 내용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브릿지 커브에 대한 내용을 선택하고요. 선택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자, 어소시에이티브를 끄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진 상태로 지금 제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조인 기능입니다. 라인들이 세 등분을 표현을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페이스를 만들면 면도 세 조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하나로 작업을 하는 기능이 조인 기능입니다. 자, 우선 조인 기능은 먼저 탄젠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각지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탄젠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커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잡히는 이유는 탄젠트 커브 타입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커브가 이렇게 탄젠트 해야지만 조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어소시에이티브 역할은 어떤 건지 아시죠? 부모하고 자식에 대한 연관관계를 주는데 우선은 끄겠습니다. 그래서 연관관계 없게 진행을 할 거고 인풋된 커브, 내가 선택했던 커브에 대한 내용에서 유지시키겠냐, 하이드 하겠냐, 삭제하겠냐, 리플레이스 하겠냐에 대해서 선택하는데 저는 원본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한 개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라인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뭘 하냐. 자, 심플리파이로 이 라인에 대해서 조각을 내겠습니다. 단순화를 시키는데 어떤 기준에서 표현을 하냐면 얘가 스플라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각 라디우스 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등분을 시켜보도록 하는데 좀 전에 조인에서는 replace, keep, hide, delete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풀다운 메뉴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버튼으로 되어 있죠. maintain, keep하고 똑같은 거고요. delete, 삭제, hide, 숨기는 거. 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조각조각 나 있는데 이 조각조각 나 있는 정도가 자, 균일하지가 않죠. 딱 봤을 때 균일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얘는 어떤 기준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버튼 눌러서 자, 눈에 좀 잘 안 보이는데 옐로우색이라 그런가요? 다시 한번 색깔 자체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A 버튼 눌러서 컨트롤 J 버튼 눌러서 자, 눈에 확 튀는 핑크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되어 있는 상태의 이 핑크 색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데요. 어널리시스의 메이저 디스턴스 값으로 라디우스 값으로 라인을 측정해보면 아크를 측정해보면 각각의 아크에 대한 값이 측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스플라인에 대한 정보를 아크 값을 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심플리파이로 단순화를 시켜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세 가지 기능들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잘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아이콘을 한번 잘 봐주세요.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들인지 아이콘으로 묘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물론 이제 NX에 있는 모든 아이콘들이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형상을 대신해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콘을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능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